안녕하세요. 하이하루입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큰일이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식이 단백질 40대 부부랍니다. 귀찮아서 아침은 안 먹을 만도 한데 배꼽시계가 밥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최소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지키지는 못하고 있답니다. 취미로 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저의 밥상을 늘 빛나게 해줘요. 20대 중반에 퇴근 후 심심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배울 당시 요리 경력이 풍부한 분도 계셨지만 저만 유일하게 자격증을 땄어요. 아무도 제가 합격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학원에서 눈에 전혀 띄지 않는 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자격증도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당일 시기 메뉴는 달걀찜과 더덕구이였답니다. 둘 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더덕구이는 학원 실습하는 날 제가 빠져서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실기시험 당일 대기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더덕구이 만드는 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화 덕에 제가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혹시 굽다가 태우면 감독관이 안 볼 때 몰래 살짝 태운 부분을 뜯어내라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시험 때 처음 만들어 보는 더덕구이를 살짝 태워서 몰래 탄 부분을 뜯어냈어요. 당연히 불합격일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 저만 합격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2인 가구 한 달 생활비는 대략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와요. 포장과 외식이 20만 원 정도 나오고 생필품과 식비가 50만 원 정도 나와요.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저희 집밥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하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해산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온라인몰에서 세일할 때 홍합과 굴, 문어, 새우 등 대량으로 사요. 참고로 3월에 찍은 영상입니다. 손질 홍합을 사도 수염이 있어서 씻을 때 제거를 해줘요. 저는 물을 적게 넣고 홍합을 끓입니다. 홍합알만 발라서 진한 육수만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요. 요리할 때 물을 추가하면 되니까 물은 적게 넣고 홍합 육수를 내는 편이에요. 홍합은 홍합 미역국, 짬뽕, 빠이야 등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해요. 마트에 파는 홍합은 알이 작은데 온라인몰에서 사는 홍합은 알이 굵은 것 같습니다. 이 홍합 육수만 있으면 무슨 요리를 해도 감칠맛이 끝내줘요. 홍합 육수에 파만 잘게 썰어 넣어도 시원한 홍합탕이 된답니다. 굴 좋아하세요?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해요. 굴은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해서 자주 구매합니다. 특히 굴전을 좋아해서 겨울에 자주 해먹는 음식이에요. 마트에서 사면 양도 적고 너무 비싸지만 온라인몰에서 세일할 때 사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답니다. 주로 굴로는 굴전, 짬뽕, 굴밥, 굴, 콩나물국을 해먹어요. 굴은 식지 말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요리할 때 씻는 게 굴량이 적게 날아가서 좋더라고요. 저희 집은 냄비밥을 해먹습니다. 무가 들어가니 물량은 평소보다 적게 넣으세요. 밥물이 자작해지면 굴과 물을 넣습니다. 말은 쉬운데 저도 물량이 좀 많았어요. 파, 마늘, 고추를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저는 진간장에 국간장을 조금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요. 단맛을 좋아하지 않아서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굴밥에 곁들여 먹을 국으로 굴 콩나물국을 준비합니다. 콩나물국에 굴만 추가하면 시원한 굴 콩나물국이 돼요. 다른 반찬은 없고 열무만 바로 묻혀서 곁들여 먹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문어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세척할 때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밀가루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거예요. 내장과 눈, 이빨을 제거합니다.
사실 이게 귀찮기는 해요. 그래서 다들 사 먹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가 문어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해서 갈은 무에 몇 시간 재워두었다가 삶습니다. 무는 간판에 갈지 않고 무와 물을 조금 넣고 믹서기에 갈아요. 문어를 삶기 전에 한번 헹궈서 문어 삶은 물이 탁해지지 않게 할 겁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문어 다리를 넣었다 뺐다 해서 모양을 잡아줘요. 문어 삶는 시간은 문어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1kg 미만이라서 7, 8분 정도 삶았어요. 문어가 골고루 익도록 뒤집어 줍니다. 삶는 정도에 따라 문어의 부드러움이 결정됩니다. 삶은 문어는 얼음물에 바로 담궈야 탱탱해요. 아, 문어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 문어를 잘라볼까요? 한 입 크기로 얇게 잘라줍니다. 자른 문어를 먹어보니 부드럽게 잘 삶아졌어요. 이 맛에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제 목소리가 참 듣기 불편해요. 발음도 부정확해서 며칠에 걸쳐 녹음한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 시청자님께서 음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목소리를 넣어봤어요. 저도 점점 발전하는 하이 하루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희귀병으로 눈이 나쁜데 음성 녹음까지 해서 영상을 제작하니 너무 장시간 컴퓨터를 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끔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문어로 무슨 요리를 해 드세요? 저는 문어 숙회와 문어 초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갓 삶은 문어를 기름장과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은 문어 초밥도 만들 겁니다. 단촛물은 식초 2, 설탕 1, 소금 1로 만들어 한 김 식힌 쌀밥에 부어줍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물을 조금 발라서 가볍게 밥을 흔들어 주면 돼요. 꼭 전문가 솜씨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고추냉이를 살짝 바르고 문어를 올리면 바로 문어 초밥이 되지요. 10개를 만들어서 남편과 5개씩 반 나눠 먹습니다. 너무 양이 적다고요? 문어 라면을 끓여서 먹을 거라 초밥은 조금 준비했습니다. 초밥 모양은 좀 어설프지만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괜찮더라고요. 문어 삶은 물에 라면 끓여 드셔보셨나요? 솔직히 진짜 끝내주는 맛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분 탓인지 맹물보다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라면을 끓여 먹어요. 제가 홍합과 굴, 문어, 새우를 동시에 주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특별한 해물라면을 끓여 먹을 거예요. 문어 대신 물에 홍합과 굴을 넣습니다. 보이시나요? 문어 숙회와 문어 초밥, 해물라면까지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지만 집에서 손질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 중 가장 노동 강도가 센 일이 요리이지만 제일 공들여 합니다. 가끔 한 끼 정도는 대충 때우지만 먹는 낙으로 사는 저한테 음식은 중요해요. 매일 오늘은 또 뭐 먹지? 매일 똑같은 일상을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건 저의 밥상입니다.